무언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고정행동 유형, 고정되어진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어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고정행동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중간계 캠퍼스의 신병철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공부를 해볼까요? 김영진 님이 만들어주신 비즈니스 타로 카드를 통해서 무작위로 카드를 하나 뽑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하나 뽑아주세요. 맨 끝에 있는 거를 뽑아주셨군요.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이시나요? 자, 먼저 보이시나요? 저도 보겠습니다. 고정행동 유형이다. 네, 고정행동 유형은 제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영어로는 고정행동, fixed action pattern, 고정행동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연구는 칠면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칠면조가 좀 눈이 안 좋대요. 칠면조 얼굴 봐도 약간 눈이 꺼벙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칠면조가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새끼는 또 낳으면 새끼는 또 챙겨야 되잖아요. 새끼가 칩칩 이렇게 그 새끼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은 그 칠면조 애미가 새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설계했어요. 그것은 칠면조 새끼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동물이 족제비랍니다. 족제비는 칠면조 어미와 상극관계죠.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족제비는 아니고 이제 박제되어진 족제비 안에 새끼들이 내는 칩칩거리는 소리를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넣었어요. 그래 놓고 칠면조 어미 앞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미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오는데 소리는 새끼 소리가 납니다. 칩칩 그러고. 근데 모양은 새끼 모양이 아니에요. 두 가지 상반된 정보가 있겠죠. 칠면조 새끼 소리가 칩칩 나는데 모양은 칠면조 새끼를 잡아먹는 족제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반되어진 두 개의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족제비의 모습을 칠면조는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칠면조 어미 입장에서는 그 칠면조 새끼의 칩칩 소리가 훨씬 강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정보를 선택을 하고 잘 안 보이는 족제비의 정보를 기각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에 집착해서 나머지 행동을 고정시켜 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족제비 몸속에서 칩칩 칠면조 새끼 소리가 나면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보호도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하거나 어떤 자극물이 오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는 형태, 이거를 고정행동 유형, fixed action pattern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동물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제가 이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사람도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칠면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청담 추어정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왜 왔느냐? 우리 박 매니저가 추울 땐 추어정이래요. 아이 추워 추어정, 이렇게 추우니까 추어정을 가잡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고정행동 유형, 어떤 하나의 단서가 잡히면 그 단서를 따라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은 무척 많죠.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냥 해야 되죠? 그냥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해라, 이런 고정행동 유형의 명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그 명제가 수용되어지는 순간 나머지 정보는 기각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고, 비헤이비어를, 행동적인 측면으로 가면 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배에서 이제 허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2시간 전에 그렇게 결심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 뭐 먹어야겠어. 떡볶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안 먹고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것으로 금방 또 쫓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고정행동 유형이죠. 자, 이런 내용이 삶 속에서도 있는데 비즈니스로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브랜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브랜드는 또 행동에 영향이 있으니까 옛날 브랜드. 제가 어릴 때는 소화제는 회스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면 바로 뭐가 떠오르는 거죠? 회스탈이 떠오르는 거죠. 피로 회복은 바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만 느껴지면은 바카스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뭐는 뭐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하나의 패스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칠면조와 같은 상황은 되지 않겠지만 마케팅, 무언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고정행동 유형, 고정되어진 행동으로 바로 연결되어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고정행동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생각의 행동, 생각도 행동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죠. 그 다음에 근육, 머슬이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죠. 그래서 생각에도 고정 유형 패턴을 만들 수 있고, 감정에도 고정 유형 패턴을 만들 수 있고, 움직임, 무브먼트, 근육에도 고정 행동 유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감정 얘기 하나 해볼까요? 어떤 분은 사소한 것만 벌어져도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봤을 때 어떤 분은 기분이 안 나쁜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확 나빠질 수 있죠? 이게 뭐예요? 고정 행동 유형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또 생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 내용을 좋게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지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저장해 놓은 것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건 나쁜 쪽으로건 생각이 바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어떤 사람은 사우나 가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운동 가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잠자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각자마다 자신만의 고정 행동 유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고정 행동 유형도 있지만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정 행동 유형도 있죠. 20대들은 어떤 행동으로 옮겨간다. 30대들은 어떤 행동으로 옮겨간다. 남자는 이런 행동을 주로 한다. 여자는 이런 행동을 주로 한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 부산 사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고객 군별로, 또 기업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상정한 타겟, 고객군이죠. 고객에 맞추어서 고정 행동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정 행동 유형을 만들어 놓는 게 기업의 브랜드 전략의 대전제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보기만 하면,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기만 하면, 우리 브랜드를 한번 사기만 하면, 우리 브랜드를 누구에게 추천하기만 하면 그 다음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고정 행동 유형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 차원에서는 얼마나 용이하게 기업 전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겠어요? 중간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정 행동 유형을 따라 나가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고정 행동 유형을 만들어가는 패스를 중간기에서는 크게 5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요. 첫째, 제품과 관련한 고정 행동을 어떻게 만들 거냐. 두 번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접근성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 시험 구매 어떻게 할 거냐. 다섯 번째, 재구매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에 맞춰서 고정 행동 유형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은 동물 심리학에서 나온 Fixed Action Pattern, 고정 행동 유형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업 전략, 또 매장 전략, 고객 전략, 경쟁 전략 만드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